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뉴욕에서 살아온 제가 한국의 홍삼에 이렇게 미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커피를 끊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음악 프로덕션 회사에서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상 하루 종일 셀럽들의 SNS 피드를 뒤지고 요즘 누가 뜨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살펴보는 게 일상이죠. 가족은 아내 제나 그리고 5살 난 딸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제 일에 대해 큰 감흥 없이 살아왔는데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그렇게 뜬금없이 찾아왔답니다. 그날도 똑같이 노트북을 열고 틱톡을 돌려보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틱톡 영상인 줄 알았죠. 근데 거기 진짜 그 유명한 카디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대가 아니라 자기 집 주방 같은 데서. 오늘은 이걸 소개해보려 해. 굉장히 강한 건데 이건 한국의 홍삼이라는 거야. 이름은 정관장. 그 멘트에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어요. 홍삼. 카디비가 홍삼을 먹는다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녀는 말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30대가 돼서 그런지 너무 졸려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완전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포스틱 하나를 쭉 찢더니 그 안에 든 짙은 색의 액체를 쭉 빨아먹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커피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일이람. 카디비가 한국 홍삼을 먹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직업상 셀럽들이 뭘 홍보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보는데 그녀가 하는 말투나 표정 다 진짜 같았어요. 광고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나, 너 혹시 한국 홍삼 들어봤어? 응. 그거 예전에 어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한번 사봤던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지금 카디비가 틱톡에서 난리 났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래. 카디비가 홍삼을 먹어? 그건 좀 웃긴데. 우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영상으로 가득했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홍삼이라는 생소한 존재.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한국 홍삼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도 정관장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었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제품이 카디비가 먹은 바로 그 제품이었어요. 가격은 솔직히 싸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그 택배 박스가 도착했어요.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느껴진 건 무슨 약초 향인지 굉장히 낯선 냄새였어요. 그리고 안에는 금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포장지에 고급스럽게 담긴 스틱형 홍삼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가 진짜 먹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맛과 향이었거든요. 근데 또 카디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날 아침 식사 후에 첫 스틱을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맛은 정말 강했어요. 달지도 않고 쓴 듯하면서도 텁텁한 그 맛이 입 안을 확 덮치는 기분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가 진짜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후 2시만 되면 졸리고 집중력도 뚝 떨어졌을 텐데 그날은 끝까지 멀쩡했어요. 오히려 더 집중력이 올라간 느낌. 일도 술술 풀렸고 신기하게 기분도 평온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한 포씩 정관장 홍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틱톡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진짜 미쳤다니까라고 말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뭐지? 카디비가 말하던 도대체 한국인들은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라는 말이 자꾸 맴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 가보자.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에. 카디비가 반한 한국의 건강 문화, 그 뿌리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아시아 여행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띠며 영어로 안내를 해줬어요.
뭔가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꽤 깔끔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을 처음 본 순간부터 여긴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는 홍대에 있는 부티크 호텔이었는데 체크인 과정도 빠르고 호텔 로비에 놓인 자동화 기기들도 너무나 직관적이었어요.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이려다 창밖을 보니 거리가 정말 활기찼습니다. 무심코 나가본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 음악, 카페, 심지어 거리 공연까지 삶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오게 만든 결정적 계기 정관장을 직접 보기 위해 강남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인삼향과 함께 정갈하게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빛과 금빛으로 꾸며진 공간,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챈 한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제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6년근 홍삼으로 만들어진 액상 제품입니다.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아침 식사 후 한 포씩 드시면 됩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매장 안에 마련된 시음 코너에서 홍삼차를 마셔봤는데 미국에서 처음 먹었을 때보다 훨씬 깊은 맛과 향이 느껴졌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시는 그 순간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홍삼을 구매한 뒤 저는 근처 전통 찻집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 하나의 경험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어요? 라며 말을 걸어오시더니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직접 만든 한과와 차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다면 이것도 꼭 맛보셔야 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뉴욕 같았으면 아무리 작은 찻집이라도 이런 환대는 기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쿠킹 클래스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과 함께 김치, 불고기, 잡채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말하길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한국 음식은 정성으로 만든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밑반찬 문화를 경험했어요. 주문한 음식 외에도 기본으로 6, 7가지 반찬이 나왔고 부족하면 계속 더 가져다주는 서비스에 깜짝 놀랐어요. 함께한 프랑스인 친구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 너무 인심 좋다. 고 말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서 나눔이라는 철학이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동 속에서도 저는 두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홍삼 스틱을 챙겨 먹고 출근하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한국의 한 음악 제작사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제가 방향을 잘못 들어 다른 라인을 타게 된 거예요. 영어 표지판도 있었지만 순간의 판단착오로 길을 헤매게 됐죠.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던 찰나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낯선 외국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는 함께 지하철 노선을 확인해주고 심지어 몇 정거지까지 같이 동행해줬습니다. 심장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고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만 남기고 내리는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 도시의 질서와 청결함, 음식에 담긴 정성과 문화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줬어요. 홍삼이라는 작은 스틱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 줄, 그리고 그 작은 계기가 제 세계를 이렇게 넓혀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스며들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저는 그걸 직접 느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어느덧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 조식 후 정관장 홍삼을 한 포 챙겨 먹고 카페에 들러 간단히 작업을 하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곤 했습니다. 서울은 분명 대도시인데도 묘하게 조용하고 질서가 잘 지켜졌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풍경,
지하철의 적막함, 사람들의 절제된 말투와 몸짓.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 온 진짜 이유홍삼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맛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전통 한의학 박물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쯤 이동해 도착한 그곳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박물관 안에는 수백 년 전의 약재 기록,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한약 재료, 그리고 다양한 홍삼 가공 기법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년근 홍삼에 대한 전시물이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6년근 인삼은 가장 효능이 높고 성장 주기가 완벽히 끝난 시점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찌고 말리고 또 찌는 과정을 반복해 농축시킨 것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먹는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다시 카디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먹으면 계속 깨어있다. 그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백 년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박물관을 나서는 길, 저는 한동안 한자투성이의 전시 자료들로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그리고 현대와 연결되는 과정들, 그걸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느껴보니 홍삼이 단지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걸 깊이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직접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한방치료, 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을 위한 한방 체험 프로그램도 많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들이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수미한방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이미 일본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일본 여성 3명이 체중 감량을 위해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 TV 방송국이 직접 협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고 저열량 식단을 먹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한약의 효과, 체지방은 줄이되 근육량과 골밀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예약을 넣었습니다. 홍삼을 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도 한몫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미한방병원을 찾았고 초진 상담을 받으면서 간단한 체질 진단, 맥집기, 체성분 분석, 그리고 한방적인 설문검사를 받았어요. 상담을 맡아주신 한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말투로 저희 체질과 생활 습관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미국식 식생활에서 오는 소화불량, 불면, 피로감 같은 증상들은 한방적으로 접근했을 때 비위 기능이 약해진 탓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맞는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간단한 경락 마사지 체험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방치료 체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침을 맞는 건 사실 처음이라 좀 무섭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등과 다리에 침을 몇 개 놓고 15분 정도 누워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이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1시간 낮잠을 잔 것 같은 개운함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서 한약을 한 잔 마셨는데 쓴맛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천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아주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의학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 비만 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모습이 소개될 정도라면 단순한 민소교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의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겠죠. 방송에 나온 여성들 중 스와리에라는 사람은 9일 만에 8kg을 감량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만족하며 치료를 이어갔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저열량 식단이 가능한 건 물론 한약의 힘이기도 했겠지만 한의학이 사람의 몸을 하나의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의학은 단순히 침을 놓거나 약초를 다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 몸의 순환, 자연과의 조화를 모두 아우르는 철학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한국의 한의학은 몸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묻고 뿌리부터 고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카디비의 그 영상 속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이제는 저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우연히 구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생활의 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홍삼은 그 모든 것을 응축한 작지만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는 그 한 포에는 단지 에너지 이상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정성이 녹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애정을 가지고 홍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닌 역사를 담은 일상 속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좋기만 했던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관련 일로 만난 한국인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간 식당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메뉴판을 보던 중 저는 직원에게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요리는 고기인가요? 얼마나 매운가요? 그런데 직원분이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고 심지어는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 버렸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때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했는데 이 직원은 분명 무례해 보였거든요. 같이 있던 한국인 지인들도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괜히 이 자리에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민망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이런 건가? 혹시 지금까지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순간 처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경계심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관장, 홍삼,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게 혹시 겉모습만 좋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오해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을 해결하려고 찾은 작은 김밥집에서 또 다른 경험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혼자 앉아 김밥을 주문했는데 주인 할머니가 외국인이라서 적응 힘들지 라며 따뜻한 미소로 미역국과 추가 반찬을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은 좋은 것도 많지만 사람들도 피곤하면 예민할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제의 식당 직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아마 바쁘고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에서도 피곤하면 불친절한 사람은 어디든 있고 그걸 그 나라 전체의 성격이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한국을 너무 완벽한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에 살짝 금이 가자 실망을 크게 느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깊어졌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진심을 느끼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특히 다음에 만난 일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저는 명동 근처의 한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떡이 쫀득했는지 무심코 떡을 한 입 물다가 젓가락을 꽉 씹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가 딱 하고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뭔가 깨진 듯한 소리가 났고 오른쪽 어금니 쪽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씹을 때마다 미세하게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음식물을 씹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치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날 저는 건강검진도 받을 겸 근처에 있는 치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치과 예약이 23주는 기본인데 한국은 예약 다음 날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깨끗한 실내와 첨단 장비들, 그리고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예전에 받았던 충전재가 살짝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진료가 끝난 후 계산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300달러는 들었을 그 치료가 고작 40달러 정도였던 거예요. 게다가 치료 과정도 빠르고 직원들의 설명도 너무 친절해서 긴장 하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문득 며칠 전의 오해가 떠올랐어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진심은 단지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서비스와 배려 속에 담겨 있구나.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의심마저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 홍삼이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건강, 지속성,
전통의 의미가 이 나라 전체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문득 며칠 전의 오해가 떠올랐어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진심은 단지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서비스와 배려 속에 담겨 있구나.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의심마저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 홍삼이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건강, 지속성, 전통의 의미가 이 나라 전체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감동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야겠다. 명동의 정관장 매장에 들러 가장 인기 있는 에브리타임 제품을 박스로 몇 세트 사들였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마지막으로 몇 개 더 구입했고요. 캐리어는 홍삼으로 절반이 채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제가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정신을 담은 선물이었으니까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가벼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시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정관장 박스를 꺼내자마자 두 분은 무척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혹시 그거 아냐? 카디비가 틱톡에서 먹던 그 홍삼. 맞아요. 이미 미국에서도 정관장 홍삼은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었어요. 카디비가 직접 먹고 이거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한 영상은 수백만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고, 그 여파로 미국 내 정관장 제품은 거의 품절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에도 품절 표시, 현지 마트에서도 예약 대기. 그런 상황에서 직접 한국에서 사오니 귀한 선물을 받게 된 부모님은 마치 신비로운 약초라도 받은 듯한 얼굴로 홍삼 스틱을 손에 꼭 쥐셨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메이슨.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미국에선 이젠 구경도 못해. 그 반응을 보고 괜히 뿌듯해졌어요. 친구들에게도 몇 세트를 나눠줬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투덜대던 회사 동료 제이크는 이게 그 전설의 홍삼이냐며 연신 감탄했고, 운동 중독자인 친구 케빈은 진짜로 힘이 나면 너한테 평생 밥 산다고 말하며 호기롭게 챙겨갔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을 치르는 느낌이야.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깊이와 정성을 이 작은 스틱 하나로 다시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홍삼은 단지 피로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